제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토요일 날 다들 바쁘고 어려운 일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유선이라고 하고요. 케네소 주립대학교의 로보틱스 앤 메카트로닉스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배경이나 주최하게 된 사람들은 특별히 따로 어떤 저희가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아틀란타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몇 명들이 모여서 좀 우리가 작든 적든 행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자 해서 오늘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호를 간단하게 한 2개 정도 외치고요. 그 다음에 시국선언 문 낭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서로 좀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랬던 시위 문화에서 좀 탈피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구호 하나를 외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글자를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구호가 좋을까요? 한번 또 좋은 구호를 한번 있으시면은 이건 어떨까요?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그러면 체포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재 파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잠깐만 하시죠. 아니 우리가 이제 다음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또 지금 남은 고비가 헌재에서 박근혜 같이 파면해야지 그 고비까지 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다가올 텐데 헌재 파면. 네, 말씀하십시오. 언제 가면요? 네. 어떻게 소리 질래?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잘했습니다. 아이는 대학생, 두 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이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에서 교수님 또는 선생님 또는 동료 친구들이 너네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윤석열은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부인은 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한국의 그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더 알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막 알려고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정말 나서서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알려줬습니다. 이번에 탄핵 가결을 이뤄낸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가해서 찬성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주문을 제가 집에 있는 그 각종 그냥 급히 나오느라고 급조해서 만들었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귀엽게 만들었다고 집회하고 메뉴판. 주문. 주문이에요. 집회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급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소장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까지 아직도 조금의 싸움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 상식 수준에 부합되는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이 내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령을 통한 그 국민들의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그 저는 기성 세대이지만 우리의 그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높고 또 그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해서 그 청년 세대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구나.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밝은 미래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로서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안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로서 여기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조직된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이번에 그 실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좀 험난한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또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세사모에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틀란타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세월호가 있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지은 민중의 역사다. 영혼의 역사도 민중도 없는 자는 그저 그 속이 텅 빈 어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사욕과 국익을 동일시하니 역사는 퇴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외교, 안보, 경제도 허물어진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그의 입에서 발음되는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들 역시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한국 내외 각 계층의 시국선언이 거세게 이어졌고 시민들은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는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의지였다. 그럼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그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마저 금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중의 단결된 노력으로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되었지만 결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육중한 사건을 단순히 그것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종결지을 수 없다. 하여 대한민국의 민중과 전 세계의 한인들은 위법적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에 과담한 공모자들, 민중과 역사를 배반한 정치인들에게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으라. 하나, 검경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직간접적 공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 하나, 국민의 의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5일 공동 작성자는 미시간 세사모 416 해외연대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다. 너무 좀 울게 만들 세계 필요는 어디에도 군합발과 총칼이 필요한 나라는 없다. 없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해요. 그러면 조금 이따. 네, 조금 이따. 어린이가 예. 보고 있다. 다음 순서로 조지아 평화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우리 임춘식님을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일 동안 정말 잠을 설치고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못 참석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이 20대, 30대들이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울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살면서 저는 72년대에 와가지고 사실 여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 젊은 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볼 때 야 이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래도 그것이 탄핵이 됐으니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이게 시작이니까 끝에까지 정말 완전히 체포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또 대통령이 새로이 탄생할 때까지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나 기도나 현장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끝을 맺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좀 한번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도 한 말씀. 예, 일어나서 좀 이거 말씀해 들고 해야 주시죠. 됩니까? 예, 일어나시죠. 네, 성함하고 예. 제 이름은 김우정이라고 하고요. 뭐 하여튼 다 이제 생략하고 저는 지금 윤석열이의 현재 상태가 정신 이상자가 술을 먹고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이상이 그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기 동안 참 그 어려운 과정을 그때그때 지켜봐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그 계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카드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냥 구덩이에 그냥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에서 정의평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제 개인 자격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의 그 우리 소위 기독교
에큐메니컬 진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이 있습니다. 그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 NCCK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전 세계 기독교가 연대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연대 서신을 예를 들면 전 세계 루터교 연맹, 감리교 연맹, 그리고 장로교 연맹, 개신교 개혁교 연맹이죠. 성공회 연맹, 그리고 심지어 캐톨릭까지 정교회 연맹, 모든 교회들이 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민주화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그 마음을 읽고 한국인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조국에 계시는 우리 분들과 또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연대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주신 우리 장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관계하시는 여러분들, 조지아 평화 포럼, 그 다음에 세사모 여러분들, 또 그 외에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선호입니다. 여기에 리타이어 하려고 4년 전에 와서 조지아 평균 연령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와보니 이 평균 연령 올리려고 오늘 참 젊은 분들만 올 줄 알았더니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어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리타이어 하려고 왔던 마음 접고 다시 이런 모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 얘기할 때 그때 그 작자를 알아보고 그 대통령을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조국의 그 사람들이 이 정신 연령이, 정치 연령이 평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가 고맙게도 추운 겨울에 그 서울이 얼마나 춘지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10월달에 10년 전에 12월 무척 춥더군요. 그 추위에 나와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지가 제 발등에 도끼 찍고 그 미친 광란에 계엄을 갖다가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역설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빨리빨리 이제는 뒤늦게 이거 탄핵한 거 축하하러 나오지 말고 미리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서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긴급 체포해서 깜빵에 넣고 그 내란 수괴로서의 그 응분의 죄값을 죄상을 쭉 알려야 합니다. 백성들한테 알려서 이 헌재에서
혹시라도 딴 마음이 안 되도록 윤석열이 저 박근혜 파면하듯이 윤석열이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혼자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이 분단 체제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참 나뉘어서 어쨌든 간에 그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무리들을 한편으로 밀어내고 참 영원한 평화가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오기를 우리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또 하겠습니까? 분단돼서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이번 신문 광고에 보니까 아틀란타 행동 좋습니다. 아틀란타 평화 행동 명체 이렇게 좀 바꾸든지 해서 좀 미래적으로 이제는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그 선도적으로 다른 뉴욕이나 뭐 LA나 이쪽 지역이 아니라 아틀란타가 카터 대통령 있는 이 아틀란타가 여기에 평화운동의 선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나와서 말씀. 예. 예, 먼저. 레디 퍼스트.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틀란타 평화 포럼의 여주윤입니다. 마리에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다른 내용은 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586 세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50대인 건 맞고, 그럼 이제 학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저희가 세상을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두환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30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욕을 안 합니다. 제가 교양이 있지 욕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엄 선포 속보가 뜨자마자 애기들 길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이런 미친 새끼를 봤다, 이런 제 첫 반응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형부가 기무사,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장군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부는 대대로 보수고 대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1번 그리고 요새는 2번만 찍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가족 단톡방에 그 계엄이 뜨자마자 형부가 이 미친놈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지금 요새 나오는 오비입니다, 저희 형부가. 근데 그 뭐 지금 뉴스를 보면 길거리가 오비들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군대는 우리 형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법적인 명령에 군대를 복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군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이 모임에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쌍욕을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가 아주 시원하게 뚫립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좀 괜찮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오늘 좀 너무 점잖게 지금 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아까 이분 시작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미라고 하고요. 저는 도라질 순교자 성당에 다니는 신자이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순교자 성당에 다니는 신자이고, 저기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고 고구마 한 500개 정도 먹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분명히 뉴스에는 다른 도시에는 이런 집회도 하는데 왜 아틀란타에는 없을까? 근데 제가 찾아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K뉴스에 난 거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서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혼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랑 마음이 맞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메디케어를 받을 65세이고, 그 사이에 그동안에 뭐 미국에 온 지 한 20년 됐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뭐 박정희 마지막 세대, 전두환 세대 다
거쳤고 여기 와가지고도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나 축제처럼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 탄핵을 하는 거 보고 아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전 세계에 예언을 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또 그런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는 거 보고 감사하고 또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구마 500개 먹은 게 사이다를 먹어서 시원합니다. 현대에서 오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또 젊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 미국에서 여기에서 아틀란타에서만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민 생활도 힘든데 또 이런 힘든 과정에서 또 다른 이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젊은 분들 오늘 가족들이랑 밥도 먹으러 가고 좋은 시간 보내야 하는데 여기 와서 무슨 개고생입니까? 이런 지도자 하나가 잘못 나오니까 이런 개고생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 탄핵 집회 이렇게 나오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게 오고 재밌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구나 참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이 아무리 어쩐다 해도 국민은 못 이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짧게 해주셨어요. 또 차근차근 오시죠. 이쪽에서부터. 예. 아, 오세요. 자,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네. 거기서 때 괜찮아요? 예. 원하시는 분들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대구 경북 PK 출신이신데다가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저는 거의 한 40세가 다 될 때까지 항상 선거 때마다 고민 없이 항상 1번을 찍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이명박도 찍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른 1번을 항상 찍어 왔었는데 제가 정말 아까도 세월호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는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의 탄핵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이제 그건이 아니고. 요새는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데 전화를 차마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세월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어떤 부모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고 학생들이 배가 침몰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침몰은 안 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만 듣고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고 다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부모가 학생의 부모가 저도 이제 그런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아입혀줄 옷을 준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진도로 향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굉장히 우울한 그런 시기를 겪고 좀 새롭게 태어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좌파로 찍혀가지고 항상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너무 떳떳하게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이 집회를 전 처음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버지니아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적 기억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지금 연구차 애틀란타 나와 있다가 이제 계엄 겪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92년생인데요. 제가 계엄은 그 근현대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계엄이라고 뉴스를 봤을 때 내가 계엄이란 단어를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엄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운동하고 겪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 그런 피를 흘리고 맞서 싸웠던 그런 고통스럽지만 이겨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계엄이 왔지만 되풀이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선배 세대분들께서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해 주시고 책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젊은 세대들 직접 겪지 않은 저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랑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제가 속한 곳, 또 대표하는 곳들도 많아서 좀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 역시도 계엄은 근현대를 공부하면서 배웠고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다른 부분은 좀 의견 차이가 있으셨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의견이 맞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정당 또는 인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중요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 참 그게 특별하게 다가왔고 또 자랐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제3공화국 이런 거 봤을 때 모래시계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더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 늘 감명을 받았던 건 어떤 정치인들이나 역할이 있는 사람들도 참 멋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무릅쓰고 본인의 역할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해내는 그런 소시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제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은 어땠는지 또 저희 조부모님은 어떠셨는지 조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떠셨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정말 소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던 게 참 신앙 다음으로 큰 유산으로 저에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그 민주화를 지키는 그 나라의 그런 역동기 속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그 세대들을 보면서 저도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며칠 밤을 새면서 참 어떤 정략 정치 또는 이해타산에 관련돼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하고 물어야 되고 또 내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마음 무겁지만 좀 정말 이게 또 저에게 큰 자산이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참 추운 날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당과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실 결정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소시민으로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전 세대가 우리에게 싸워서 정말 그때는 피를 흘려서 싸워서 물려주신 민주주의를
저희 세대가 잘 지켜나가고 또 저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것들을 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 딸하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뭐랄까요, 그 9살의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 시민이 해야 될 일,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잘못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소중한 분들을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 이야기들이 정말 먼 훗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멋진 한 챕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대사에 있어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그 신학의 뿌리이고 철학의 뿌리인 독일에서 히틀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무슨 무슨 쿠데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갖고 히틀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하여튼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0.몇 %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정말 투표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고 하여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제2의 히틀러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애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지극히 낙관적이고 지극히 희망적으로 우리 역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평화통일도 이루고 모든 것이 낙관론적으로 희망론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변호사님은 이번에 저랑 같이 또 우리 아까 저기 뒤에 계시는 전희경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 일에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짧게 할게요. 저도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처럼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서 총 쏘는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총 쏘는 훈련을 받고 총을 받는 게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받는 건데, 그 군인들하고 그 총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겨누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처벌받을, 어떻게 나라를 지키라는 총을 국민들한테 겨누라고 합니까? 그 자는 정당이건 이념이건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의 상식과 양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내란수계 하면 즉각 체포! 내란수계! 즉각 체포! 내란수계! 즉각 체포!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예,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저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지나면 또 어떻게 생각들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을 보면서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양극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초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돌아봐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략 정치 또는 그 다음을 생각해서 놓는 수들, 그리고 이해타산, 어떤 권력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또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인정하고 시험을 잘하는 비판도 수용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또 이런 집회들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런 모임이 더 이상 어떤 분란에 또는 어떤 손가락
받는 그런 장소가 되질 않길 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현 미국 사회에서도 동포 사회에서도 이런 건강한 집회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각 모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마다 힘을 합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그런 생각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또 보게 될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뒤에 저기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테네시에서 또 다른 데서 알라바마나 더 머리로 네? 아, 돌진이야. 테네시 대표를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박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테네시에서 방금 도착했는데요. 방금 도착했어요. 네, 사실은 아틀란타 근처에서 네, 망년회가 있어서 오는 김에 그냥 머릿수 하나 더 채우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저 뒤쪽에 있는데 아내가 이곳에 한번 꼭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와서 깍두기로 왔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온 건 아니고요. 이 계엄을 한다는 게 이 21세기에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서 그런 생각은 같이 공감하는 거가 동시에 표현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수업을 반도 못했거든요. 거의 데모가 많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정의와 불의를 깨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거에 나가지 못해서 약간의 마음의 부채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또 제가 미국에 올 때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제가 뭐 노사모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되게 마음이 많이 났더라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나라가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그 울분에 차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울분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막 그거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런 데 나와서 자기 하나 표현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그 부분에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뭐 기부를 한다든지 자그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지만 그래도 그냥 표현하는 어떤 약간의 행동 그런 걸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은 말씀 안 하시나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도 네. 남편한테 낚였네 이거. 자, 잘 오셨습니다. 예. 박수! 제가 멀리에서 온 죄로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투변이 없어가지고 잘 얘기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도 87학번이었고 민주화운동에 일위를 감당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 지금의 사태가 30년을 역행하는 짓인데 아주 부담 없이 아주 가볍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고 뭔가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데 저희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시민들,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저희 나라가 처량하기도 하면서 이게 운명인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차가운 아스팔트 땅에 앉아가지고 밤새 외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 형제들을 한테 길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나도 가야 돼 거기를. 날짜 너무 잘 잡았어.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100%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정치에 무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는 나만 의롭고 나만 정치를 생각하고 나만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어르신분들 그다음에 나이 어린 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건 어쩌면 이 비극에 또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좀 선물일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두운 세력을 무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를 주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테네시 시골 땅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런 기회는 절대로 있지 않거든요. 한국 분들 일도 없는 데서 살아서 너무 반갑고 이 아틀란타라는 곳이 이 한국 커뮤니티가 큰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수! 지금 88살입니다. 오! 박수! 제가 이 모임에 나온 거는 두 번째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는 노사모가 여기 모여서 아틀란타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 나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후배가 그 신문에 이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빨리빨리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사실 뭐 산전수전은 다 겪은 사람이죠. 4.19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겪었습니다. 또 뭐 그냥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윤가라는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서울에 한국에 참 이런 사람을 뽑는 그런 부류들이 많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선 그 자녀들한테 다 그런 좋은 길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코치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오늘 내가 처음 보는데요. 대중은 옆에 지나가면서도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오늘로 끝이지 말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모여 앉아서 차례도 한 잔씩 하면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고 또 교수님이 또 열심히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기 말씀 좀. 예. 저희가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뷰폴드에 사는 크게 말씀해. 뷰폴드에 사는 탈사대라고 하고요.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정치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살고 있었던 주부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어느 뉴스를 보게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걸로 전 세계에 되게 알려졌잖아요. 그 순간부터 되게 자긍심이 들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로 살지만 이게 내가 태어난 나라가 그렇게 좀 단단해지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인정받는 걸 보면서 되게 금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저희 때 이제 그때 몰랐었던 뭐 K-컬처나 그리고 저희 옆집 백인 할아버지도 K-드라마 너무 재밌더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게 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모국에 대해서 이게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국격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안 그러신가요? 그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계엄령 난 순간부터 정말 잠을 못 자고 뉴스를 보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집회 나와서 정말 온 국민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네, 정말 그걸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승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요.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내년 3월 때쯤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실 때 여기 대사관 가서 박근혜 탄핵을 한번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 지나가고 한국에 굉장히 어려울 때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 모기 운동을 하실 때 제가 대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동포들이 달러 보내기 운동을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일요일 날에 이 주말 아들한테 1000여 명이 넘는 이 교회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달러 보내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좀 협조 좀 해주자라는 이런 강의 목적으로 좀 와줘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실행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달러가 1,500원대로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원자재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나 우파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편안하게 나오시구나.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딜라타로 이사 온 평범한 한 사람 이승재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집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아요.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 됐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윤석열이는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말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고 국민들이 사리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큰 계기를 통해서 저희 나라는 정말 다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광화문이나 이렇게 국회 앞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관심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체포하라, 파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변화입니다.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정말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깨어나서 이제는 정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정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 이어나가는 큰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태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리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집회 두 번째 참여하는데 첫 번째는 세월호 때 CNN 앞에서 모였을 때 그때 한번 갔었고요. 이번에도 또 왔었었는데 이거는 뭐 정당 어디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에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원래 조금 보수적인 분들 아니면 국힘당 분들하고 저 별로 말 섞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개개인의 취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별 문제 없었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개개인 취향이나 뭐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사리 분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그 주위를 옹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더 이상 말 섞기 싫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요번에 다 문제가 된 사람들 다 어떻게 처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진짜 말 그대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게 딱 맞는 얘기인 게 주변에 윤석열이 다 내각이나 그렇게 다 구성하는 그런 장관들이나 뭐나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찌 보면 이 윤석열 정부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들 각각 다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어찌 보면 한 번은 저희 나라가 겪고 지나가야 할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면으로 지금 어찌 보면 좀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좋은 방향으로 보는 쪽으로 하자치면 한꺼번에 이번 기회에 쓰레기들을 다 처분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8명 정도 오늘 여기 오셨거든요.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모여서 나라라는 거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회입니다. 국회. 국민의 대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의탁을 하면 행정부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재판을 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시면은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 나라 자체인 국민의 대표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들을 총칼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이 누가 지켜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2시간 반 만에 국회에 달려가서 우리의 국민의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큰 박수를 한번 우리 스스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만 보시더라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불과 40년 정도, 4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감히 누가 이런 일이 다시 생길 걸로 상상이나 저희가 했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두 귀로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또 40년 있다가 아니면 20년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망국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끼리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이면 너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비굴하게 표를
국민들한테 표를 원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헌재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6인 9명 중에서 6인 체제인데 그 중에 4명이 보수입니다. 보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어느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공화국運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4.19 때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3.1운동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일제에 맞서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통성을 또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 광주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20분 정도 사는 거리에 있어서 직접 그 참상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시 계엄령이라니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특별한 세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세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잡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 이번에 국민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서 국회를 보호해주고 또 국회가 탄핵으로 이끌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통과해야 되는 데서 겨우 4명이 투표를 한 204명으로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가 300명인데 1.5% 차이로 통과가 됐다는 말입니다. 84명, 85명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300명 중에.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도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학혁명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역사를 알아나가고 그 덕분에 국회를 지켜내고 그 덕분에 계엄이 해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K-문화라든지 K-팝이라든지 지금 세상을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모든 세상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난리통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위기를 다시 극복해 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런 평범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하면은다. 윤석열을 하면은다.